사용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교재 81쪽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실기 세 과목 시험 봤어요? 자, 세 과목을 점수 중에서 60점 미만이 한 개 이상이면 뭐다? 불합격. 그 외에는 뭐다? 합격. 그 말이죠? 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60점 미만이 한 개 이상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뭐다? 합격이고, 그렇죠. 합격이고. 아니면 불합격이죠.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고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세 과목 점수 중에서 한 60점 미만이 한 개 이상이면 그랬어요. 그럼 한 개인지 두 개인지를 세봐야죠. 세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60점 미만의 점수의 개수가 한 개 이상이면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상이면 뭐다? 합격이고 아니면 뭐다? 불합격이고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라고 했는데 만약을 빼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함수가 뭐뭐 주어졌어요? if 함수하고 count if 함수를 줬지 않습니까? 60점 미만의 점수가 60점 미만의 점수의 개수가 왜냐면 함수를 가지고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count if는 뭐예요? count if는 경우의 수, 어떤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점 미만의 점수의 개수가 한 개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걸 물어볼 때 쓰는 게 count if예요. if는 뭐예요? 이 전체가 질문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if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는 if 그 다음에 count if 여기에 조건을 주죠. 조건 count if를 들어가서 이 조건에 만족하면 뭐 된다? 이 경우가 한 개 이상이면 뭐가 된다? 합격이 되고 아니면 불합격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네. 예. 볼자고. 제가 요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예, 요거다 빼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랬죠? 죄송합니다. 그럼 60점 미만의 점수의 개수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다가 이제 써줘야죠. 세 과목 중에서 뭐가 60점 미만이라는 조건을 주는 거죠. 세 과목에서 60점 미만이라고 하는 그럴 때 경우에 따른 조건에 따른 개수가 한 개 이상이면 즉 모든 점수가 60점 이상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한 거고 적어도 하나가 60점 미만이면은 불합격 이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우리말로 세 과목 점수 중에서 어떤 조건에 맞는 개수가 한 개 이상이면 불합격, 그 외에는 합격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엑셀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함수식으로 고칠 줄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count if에 대한 count if 세 과목이라는 건 뭐예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세 과목이라는 거는 B의 세 번째, C의 세 번째, D의 세 번째잖아요. 여기서는 뭐라고 쓰면 된다? B의 세 번째부터 D의 세 번째. 얘가 이제 세 과목이죠. 그렇죠. 60점 미만이라는 건 어떻게 조건을 걸죠? 다음 편에다가
작다 60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조건을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럼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예, 답을 볼까요? 맞네. 답은 뭐 밑에 써 있으니까 한 번씩 직접 입력해 볼게요. 여기다가 뭐라고 쓴다? 는 if 가로 열고 count if 가로 열고 네, count if 안에 보니까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count if를 딱 열고 가로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range 크리테리아가 떴어요. range는 세 과목이지 뭐. 크리테리아는 뭐예요? 조건이지 조건. 크리테리아라는 영어 단어가 조건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 조건은 뭐예요? 60점 미만이지 않습니까? 조건을 쓸 때는 따옴표 안에다 써요. 따옴표 안에다가 작다 60이라고 쓰면 되지. 이라고 하는 카운트 if 자체의 결과가 한 개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하나, 크거나 같다 하나. 1보다 크거나 같다면 한 개 이상이라면 그러면 뭐다? 얘는 불합격이고 아니면은 뭐 합격이니까 마지막에 가로를 닫아야 되는데 안 닫고 엔터를 쳐도 그 정도는 닫아줘요. 삥 소리가 나면서 닫아줍니다. 예. 자동 채비 하시면 되겠죠. 자, 답은 책에 있으니까 책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입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뭐라고 쓰이냐면은 수금 실적이 없는 셀의 개수를 산출하고 그래서 뭐를 하래요? 미수건의 숫자를 표시해라. 근데 문제를 딱 봤더니 어떻게 된다면 보세요. 빈칸이네, 빈칸. 빈칸의 수를 세서 출력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수금 실적이 없는 셀이라는 의미는 빈칸의 수를 세서 빈칸의 수를 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빈칸의 수를 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함수는 count blank라는 함수를 쓰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앰퍼샌드 연산자를 쓰라고 돼 있는 걸 봐서는 앰퍼샌드 연산자는 뒤에 다운편에다 글자를 써주면 결합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문을 보니까 얘가 세 건 하고 이렇게 출력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나왔네. 뭐는 count blank 가로 열고 범위 지정해주고 그리고 앰퍼샌드 여기다가 건 몇 건 하고 나오겠네요. 이렇게 나오면 되겠지. 그 범위는 어디다? 아까 빈칸에 수를 세니까 수금 실적이 적혀 있는 곳이죠. 한번 직접 한번 입력해 볼게요. 는 count blank 그리고 마우스로 드래그하고 괄호 닫고 그리고 앰퍼샌드 다운표 안에다가 우리말로 건, 몇 건. 그럼 count blank에 몇 건 하고 나오겠죠? 예. 책에 있는 거하고 비교해 볼까요? count blank 가로 열고 어디서 어디까지? 예. 가로 닫고 앰퍼샌드 건 그렇게 해주면은 이상 없이 나오겠죠. 어렵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문제만 나오면 굉장히 쉽죠. 근데 이제 아마도 시험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조금은 좀 복잡하게 나올 것 같기도 한데. 자,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를 한번 좀 볼게요. 표 3번 문제. 문제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7월 1일부터
7월 4일까지 전략 세미나 기간 중에서 전략 세미나 기간은 뭐 그냥 말로 하는 소리 같고 총 결석 횟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결석. 그러면 뭐가 좀 문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 저 위에 한번 보세요. 2의 14번째는 결석이 삼각형이죠. 근데 실제로는 사각형 마름모꼴로 찍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겠지 솔직히. 그건 잘못된 거예요. 결석 표시가 삼각형이면 안에 있는 내용 중에 마름모꼴이 아니라 삼각형으로 찍어줘야 되는데 그거는 좀 미스가 난 것 같아요. 그러면 분명히 수검자 중에 누군가가 감독관한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결석 표시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학생이 별걸 다 물어본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다고? 속으로 마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답을 아는 사람인데 오 맞아 표시가 달라 어떻게 하지? 하는 사람은 공부 안 한 사람이에요. 예. 뭐냐면 비어있는 거는 출석한 거고 뭐가 체크되어 있는 게 결석했다는 뜻이잖아요. 즉 뭐라도 써있는 뭐라도 표시되어 있는 개수를 세면 되는 건데 그게 삼각형이든 동글뱅이든 별표든 상관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는 count all count A count all 가로 열고 마우스로 쭉 드래그 하시면 이 안에 뭔가가 네모가 되던 삼각형이 되던 별표가 되어 있던 표시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표시의 개수를 떡하니 셀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삼각형 결석 표시하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잘하는 2등과 못하는 2등과의 점수 차이를 구하래요. 평균난을 가지고 예, 우리 학교 2등 공부 잘하는 2등하고 꼴찌 2등과의 차이를 구하라 그랬는데 자, 메모를 한번 볼게요. 4번 문제인데요. 최대값 구하는 거. 최대값을 계산하라 그러면 우리는 max라는 함수를 쓰면 되고요. 예, 최소값을 계산하라 그러면 미니멈을 계산해 주면 돼요. 근데 이제 뭐냐면 몇 번째? n번째 큰 값 또는 이제 n번째 작은 값 이걸 계산하라 이런 거죠. 요게 좀 다르죠. n번째 큰 값을 계산하라 그러면 large라는 함수를 쓰시면 되고 n번째 작은 값을 구하라 그러면 small이라는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max는 범위를 정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가장 큰 값이 나오고 미니멈은 범위를 정해주면 그 범위 내에서 제일 작은 값이 나오고 large는 범위를 주고 이제 n번째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n번째 범위 중에서 n번째 큰 값. small도 마찬가지죠. 예, 가로 열고 범위 컴마 n번째. 그러면 범위 중에서 n번째 작은 값을 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large 가로 열고 뭐뭐뭐뭐 가로 닫고 빼기 small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예, 문제에도 large 함수와 small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예, 한번 풀어볼까요? 직접. 첫 번째 large 가로 열고 평균난 중에서 컴마 2 그럼 뭐가 된다? 두 번째로 큰 거 빼기 small 마우스로 블럭 잡고 컴마 2 그러면 두 번째로 큰 값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을 빼라 그러면 네, 답이 탁하니 나오겠죠. 자, 82쪽에 나와 있는 수압 및 삼각 함수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험에 라운드와 라운드업, 라운드다운이 나와 있는데 라운드는 반올림이고 라운드업은 올림이고 라운드다운은 내림입니다. 이 세 가지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특히 그 라운드에서 지금 이런 경우죠. 그 라운드 함수하고 라운드 업하고 그 다음에 라운드 다운하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올림, 내림, 반올림 이런 건 다 아실 텐데 이제
어느 자리에서 반올림을 할 것이고 올림을 할 것이고 내림을 할 거냐 하는 거죠. 어느 자리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소수점 이하냐 아니면 소수점 이상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거는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세요. 이렇게 시험에 보통 나오는데 컴말 자격증에는 소수점 두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세요 라는 게 아니라 소수점 이상, 즉 뭐 1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또는 뭐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이런 식으로 묻는 게 많이 나온다 이거죠. 이 책에 보시면 반올림할 자릿수가 뒤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는 라운드 값이 있고 여기 만약에 2라고 써 있으면 뭐다? 이거는 지정된 값을 소수점 두째 자리 반올림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2라고 써 있으면. 근데 이것이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쓰면은 첫째 자리에서 1의 자리에서 마이너스 2라고 쓰면 10의 자리에서 마이너스 3이라고 쓰면 100의 자리에서 그 다음에 1000의 자리, 만의 자리 그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는 얘가 양수가 아니라 음수 값으로 나오는 시험이 잘 나와요. 실제 문제에서 풀어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썸 같은 경우는 뭐 합계 구하는 거니까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필기 시험에는 이게 나옵니다. 는 썸 괄호 열고 뭐 1, 2, 3 이런 건 아시죠? 이거는 뭐 1과 2와 3의 합을 구한다. 이 정도는 우리가 당연히 6이 되겠죠. 이런 건 뭐 우리가 대충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는 썸 범위를 정해주죠. 범위. 예를 들어서 어떻게 쓰냐면은 는 썸 A의 첫 번째부터 뭐 C의 100번째까지 뭐 300개죠. 300개. 300개의 합을 구하라 이런 얘기죠. 이건 뭘까요? 는 썸 범위 1, 범위 2 이렇게 쭉 쓸 수 있겠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는 썸 A의 첫 번째부터 A의 다섯 번째까지 그리고 C의 10번째부터 C의 20번째까지 이렇게 쓰면 그 다음에 뭐 K의 40번째 이렇게 하면 앞에 5개 하고 요거 11개 하고 요거 1개니까 전체 몇 개의 합을 구해라 이런 얘기죠. 만약 이렇게 쓴다 그러면 5개 여기 10개 1개니까 16개 합을 구하는 거죠. 뭐 이런 건 어렵지는 않아요.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죠. 썸 범위 1 범위 2 콤마가 없어요. 는 썸 괄호 열고 A의 첫 번째부터 C의 100번째 한 칸 띄우고 B의 50번째부터 D의 200번째 자 이거를 제가 한번 예문을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놓고 보여드릴게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A의 첫 번째부터 C의 100번째까지 그리고 B 50번째부터 D 200번째까지의 합을 구하는 거죠. 맞죠? 근데 요 위에 있는 건 뭐냐면 A의 첫 번째부터 C의 100번째 와 B 50번째부터 D 200번째까지의 교체되는 지점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어떤 거지? 제가 엑셀 화면에다 보여드릴게요. 즉 A의 첫 번째부터 요 A라는 지역이 하나 있고요. A라는 지역이 하나 있고
B라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 A 지역과 B 지역을 합해를 구하라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A의 첫 번째부터 는 sum A의 첫 번째부터 B의 만약에 10번째다 이렇게 쓰면 합계가 어디 구해진지 알겠죠? 그렇죠. 여기가 이제 A 지점이 되는 거죠. A 지점이 되고 는 sum B의 5번째부터 뭐 D의 20번째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어딘지 대충 아시겠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는 건 알겠는데 이거를 이제 섞어요. 그러니까 는 sum A의 첫 번째부터 B의 10번째까지 컴마 B의 5번째부터 뭐 D의 20번째까지. 그럼 여기저기 합계를 구하는 거죠. 두 군데 합계를 구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데이터가 없으니까 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얘를 좀 바꿔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사이가 비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뭐냐면 교차되는 지점이 있죠? 이 부분, 교차되는 지점 있지 않습니까? 그 교차되는 지점의 합계만 구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쉼표가 들어가면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을 다 합계를 구하라는 거예요. A 지역과 B 지역을 합계를 구하라는 거고 비어있으면 뭐가 된다? A 지역과 B 지역의 교차되는 지점에서만 공통집합에 대한 합계를 구하라는 거죠. 공통되는 집합 합계를 구해라. 예, 그것이 이제 썸에서 그 범위를 지정해주는 이제 기능이 됩니다. 썸if는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는 거니까 지난 시간에 뭐 조건에 맞는 개수를 세거나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나 이런 걸 우리 많이 했었고요. 그 조건이 여러 개가 되면은 썸if s가 붙는다. MOD 함수. MOD는 어떤 값을 있고 책에는 p제수 그 다음에 제수가 나오나요? 는 MOD 100, 40 100을 40으로 나누면 모듈라 나머지가 얼마냐 하는 거죠. 100을 40으로 나누면 몫이 2고 나머지가 20이 남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만 구하는 함수가 MOD 함수입니다. 어려운 함수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ABS는 절대값 함수죠. 절대값이라는 거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양수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INT는 소수점 아래를 버리고 그랬는데요. 큰일 날 소리를 여기다 해놨네요. INT 어떤 값이 있는데요. 이 값은 뭐냐면 자신의 값을 넘지 않는 최대의 정수값 이거예요. 소점 아래를 버리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소점 아래를 버리면 엉뚱한 답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는 int 5.5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5가 돼요. 근데 는 int 마이너스 5.5 같으면은요 이건 마이너스 6이 돼요.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신의 값을 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자 보겠습니다. 자 그림판에다가 못하는 그림 좀 한번 그려볼게요. 수직선상 이렇게 있는데 수직선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5가 있고 여기 5가 있고 여기 6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5.5가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5.5가 그럼 5.5를 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5.5를 넘지 않는 가장 큰 정수값은 정수라는 말은 소수점이 없는 수를 정수라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자기 숫자 앞쪽에 있는 숫자를 가는 거죠. 그러면 책에서 말하는 대로 소수점 이하를 버리고 맞는 말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야, 음수 같으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음수 같으면 네, 마이너스 5가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5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5.5인데 마이너스 5.5에서 소점을 잘라버리면 마이너스 5로 가니까 안 되죠. 말이 어색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5.5에서 소점을 잘라버리면 마이너스 5인데 마이너스 5에서 가장 가까운 정수가 어디예요? 마이너스 5니까 자기 자신으로 가겠지. 그게 아니라 자기보다 큰 수가 아닌 작은 쪽에 있는 작은 쪽에 있는 정수값을 구하는 거예요. 이 책에서 소점 아래를 버리게 되면은요 트렁크 함수예요. 트렁크 함수는요 양수가 되든 음수가 되든 소점 이하를 잘라버립니다. 근데 int는 자르면 안 돼요. 양수일 땐 잘려도 되지만 음수일 땐 잘리면 값이 1차이가 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일 때는 달라지기 때문에 int는 무조건 소수점 이하가 안 나옵니다. 근데 트렁크는요 소수점 이하를 한 자리만 출력해라 두 자리만 출력해라 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반올림 하는 것처럼 우리 내림 하잖아요. 내림은 뭐예요? 소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내려라 셋째 자리에서 내려라 가능하죠. 트렁크도 그렇게 돼요. 트렁크도 책에 나와 있네. 트렁크 12.1194.2 그러니까 12.1194라는 숫자가 있는데 둘째 자리에서 잘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12.11로 끝나버린 거지. 반올림이 아니라 얘는 내림이에요. 트렁크는 내림이라는 트렁크 함수가 라운드 다운하고 거의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점 첫째 자리에서 둘째 자리에서 셋째 자리에서 라는 자릿수가 없으면 그냥 소점을 다 잘라버리고. 자, SQRT는 뭐죠? SQRT는 루트입니다. 스퀘어 루트. 자, 스퀘어 루트니까 루트 7 그럼 얼마예요? 못 외우죠? 우리 예전에 많이 외웠어요. 루트 2 그럼 뭐 1.41 뭐 루트 3 그럼 1.7 얼마 이런 거 외웠었지 않습니까? 근데 함수라는 거 우리 엑셀에 나오는 함수는 외우지 말자. 단 SQRT가 루트라는 의미만 알고 계시면 루트 54.2 이렇게 쓰면 알아서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한번 해볼까요? 엑셀에서 제가 는 SQRT 가로 열고 뭐 27 그러면 어떻게 돼요? 루트 27의 값 나왔네. 뭐 그렇죠? 그러니까 27.5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답 나왔네. 27.5에 대한 답이 나오죠. 그러니까 루트 27.5가 답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외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루트라는 의미만 알면 답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에 다음 함수를 여러 개를 보여요.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다음 보기에서 값이 다른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요. 1 SQRT 4 이거 2란 뜻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INT 2.5 그럼 이것도 2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기에는 뭐라고 쓸까? 는 sum 4, 마이너스 이렇게 쓰면은 뭐가 된다? 4와 마이너스의 합이니까 2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트렁크 가로 열고 마이너스 2.5 이렇게 쓰면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중에 하나 다른 걸 골라야지. 이렇게 함수를 여러 개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런 용법으로. 실기시험에서야 입력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는데 이제 이론적인 개념을 알고 가야지. 그때는 SQRT에 관한 것도 나올 수가 있고 그런데 SQRT 모르더라도 다음 보기에서 가장 값이 작은 걸 고르시오. 이게 아니라 다른 걸 고르라 그랬잖아. 다른 거. 그러면 SQRT를 안 배운 사람도 INT는 할 거 아니에요. 트렁크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애기들은 SQRT 모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두 개고 똑같은 답이 나왔고 얘는 서로 다른 답이 하나 나왔으니까 네 번째가 답이라는 건 자명한 거지. 그래야 이제 민원이 발생을 안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출제를 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 우와 이게 뭐야? 뭐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파워는 거듭 제곱 구하는 겁니다. 지금 얘를 보니까 는 파워 2,5라고 써 있잖아요. 이건 2의 5승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를 엑셀에서는 이렇게 써요. 2의 5승 이렇게 씁니다. 연산자예요. 연산자. 2의 요 캡 쓰는 거는 2캡 5가 연산자고요. 파워는 함수고. 함수고. 팩토리얼도 있어요. 팩토리얼. 팩토리얼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계속 곱하는 거죠. 1이 될 때까지 곱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익스포넨션 지수 2.718284 나오는 지수, 뭐 파이 원주율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랜덤 넘버 난수를 구하는 함수, 이런 게 있대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파워서부터 안 나와요. 팩토리얼은 중학교 때 안 배우잖아요. 이게 만약에 시험에 나와 보세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 뒤집어지죠. 예. 트렁크라는 거는 어차피 트렁크라는 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엑셀에만 있는 함수니까 이거는 수학에 상관없이 공부할 수가 있는데, 팩토리얼 그런 거는 이건 경우의 수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거기 때문에 애들 난리 나요. 그 다음에 지수함수, 원주율, 난수 뭐 이런 건 시험에 나지는 않습니다. 지금 85쪽에 나와 있는 85쪽에 3번 문제를 좀 한번 좀 봅니다. 3번 문제를. 3번 문제 뜻이 뭐냐면은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의 금액의 합계를 구하라는 거예요.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의 금액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무슨 함수를 구하라고요? 썸이프 함수를 쓰려니까 썸이프 함수는 이렇게 쓰면 되죠. 범위 조건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런데 2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미만이라는 조건을, 하나의 조건을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하나의 조건을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개로 나눕니다. 는 sum if 금액 중에서 20만원 이상이라는 금액을 하나 계산하고, 다시 sum if 금액 중에서 30만원 이상이라는 금액을 빼주면 이것이 20만원대 금액들의 합계를 구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예, 답을 보시는 거하고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는 sum if 가로 열고 범위 레인지니까 그렇죠? 컴마 20만원 이상이니까 따옴표 안에다가 그거 하나 갖다 20만원 쓰고, 이렇게 쓰면 이제 20만원 이상의 합계니까 20만원, 30만원, 70만원, 20만원, 25만원, 즉 12만원하고 12만 3,500원은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그대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하면 똑같은 수식이 나올 때 30만원만 고쳐주면 되겠지 뭐. 그럼 20만원대에서 30만원 이상인 거를 빼주면 25만원, 23만 4천원, 25만 8천원, 이 세 가지 합계가 73만 2천원이다 이런 얘기죠. 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풀어보시면 돼요. 예. 우리 책에는 는 sum 가로 열고 범위 컴마 조건은 이제 크거 나갔다 2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요, 합계 구할 썸이야. 썸이 아니라 썸이프죠. 썸이프. 죄송합니다. 썸이프. 그러면 저 뒤에 합계 구할 범위가 들어가요. 합계 구할 범위가 집행금액 그 범위하고 똑같죠? 아까 최초 범위하고 합계 구할 범위가 동일해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뒤에 합계 구할 범위를 안 해줘도 돼요. 안 해줘도 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누락한 거고요. 자, 다시 썸이프에서는 여기 합계를 구할 범위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앞에 있는 범위와 합계를 구할 범위가 같으면 안 써도 됩니다. 우리 책에서는 같은 범위를 썼기 때문에 제가 설명 없이 바로 누락을 시켜버린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김씨성을 가진 사람이 지평한 금액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범위가 이름자가 들어가고요. 조건은 김씨성을 가진 사람을 체크해야 되겠죠. 근데 합계 구할 범위는 어디예요? 다른 동네 합계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는 합계 구할 범위와 범위가 다르죠. 김씨성을 가지는 사람을 합계를 구하라 그러면은 범위가 이름이에요. 자, 이때 범위와 조건은요, 같은 곳이에요. 범위와 조건은. 지금은 20만원 이상인 금액을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집행 금액에서 20만원 이상인 걸 찾았지 않습니까? 근데 김씨성을 가진 사람의 집행 금액을 찾아라 그러면 범위는 이름씨고, 이름자가 있는 데고, 조건은 김씨성을 갖는 거잖아요. 여기다는 sum 가로 열고, 일단은 이름자가 있는 동네가 범위가 되고, 김씨성을 가져야 되니까 김 별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런데 합계 구할 범위를 안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데가 합계를 구해야 하는 범위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름 숫자가 없지 않습니까? 숫자가 없으니까 0이 되겠지. 그러나 이제 범위가 어디야? 합계 구할 범위는 이쪽 오른쪽에 있는 집행금액 범위지 않습니까? 그럼 답이 달라지겠지. 그때는 앞에 범위와 합계 구할 범위가 다르니까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우리는 합계 구할 범위하고 합계 구할 범위가 같기 때문에 제가 이제 누락을 했다는 얘기죠. 책에는 합계 구할 범위하고 앞에 범위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답에다 하나 명시를 했어요. 근데 여기선 더 중요한 거는 왜 20만원 이상인 거에서 30만원 이상인 걸 빼주느냐 하는 거죠. 그 조건은 뭐다? 20만원 이상에서 30만원 미만의 조건을 걸어야 되는데 하나로 걸 수가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조건제시법을 사용해서 이 값이 20만원보다 크거나 같고 30만원보다 작다라는 조건제시법, 우리 수학에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뭐 x는 20만원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0만원보다 작다, 뭐 이런 조건제시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수학에서 이런 조건제시법을 엑셀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 이거죠. 따로따로 계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설명을 제가 이제 설명드리다 보니까 합계 구할 범위에 대해서 깜빡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40만원 이상이면 1.75%를, 또 30만원 이상이면 1.35%는, 나머지는 1.05%를 세율을 적용해서 공제액을 계산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경우가 세 가지죠. if가 두 번 나온 거지 뭐. 그래서 if 40만원 이상이니 그럼 1.75%를 곱해야 되겠죠. 과세 표준에다가 그 1.75%를 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다시 if 30만원 이상이니 그러면 과세 표준에다가 1.35%를 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니면 1.05%를 과세 표준에서 곱할 거 아닙니까? 이게 곱하고 나면 뭐가 돼요? 소수점 이하가 많이 생길 거 아닙니까? 지금 1.35%도 곱했지 1.75%도 곱할, 이렇게 곱하니까는 이럴 때 라운드 다운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10의 자리에서 내림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10의 자리에서 10의 자리니까 마이너스 2라고 썼나요? 답에 보면은 예. 한번 좀 풀어볼까요? 자, 보세요. 화면을 좀 크게 놓고 해서 보여드릴게요. 는 if 뭐가? 과세 표준이 얘가 이 값이 40만원보다 크거나 같으면 과세 표준에다가 1.75%를 곱하래요. 아니면 또 if 혹시 네 과세 표준이 30만원 이상이니? 하고 물어봐요. 40만원 미만 30만원 이상이라고 써 있으니까 40만원 미만은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게
40만 원보다 크거나 같으냐 그랬는데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40만 원 미만이라는 거죠. 30만 원 이상인 것만 물으면 돼요. 만약 그렇다면은 과세 표준에다가 뭐를 곱하기를 1.35%를 곱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 과세 표준에다가 뭐를 곱하래요? 1.05%를 곱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계산이 돼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나오면 소수점야가 너덜너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다가 라운드 다운을 써가지고 끄트머리에다가 컴마 마이너스 2를 쓰면 1250원. 10원 단위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까는 10원 단위가 있었죠? 보세요. 이렇게 10원 단위가 쭉 있었는데, 있었다고. 소수점도 있었는데 지금 여기 어떻게 됐냐면 쉼표를 찍었기 때문에, 쉼표가 찍히면 소수점야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단단위도 보이고 10단위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여기다가 라운드 다운 함수를 쓰고 뒤에다가 컴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뭐다? 11자리에서 반올림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답을 만든 거죠. 그러면 단단히 10자리가 싹 사라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라운드 다운을 먼저 쓰지 마시고 그냥 if 함수를 먼저 쓰세요. 그래서 답이 나온 걸 보고 앞에다가 라운드 다운 함수를 한번 더 써주면 되지 않습니까? 뒤에다가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니까. 네. 그렇게 해주면 답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교재 86쪽에 나와 있는 그 VLOOKUP 함수 나와 있나요? 그 다음에 HLOOKUP이라는 게 나오나요? HLOOKUP. 얘 둘은요, 아주 쌍두마차입니다. 필기시험, 실기시험 매번 나와요.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실기시험에 2개는 꼭 나옵니다. 2문제에 걸쳐서 나와요. 뭐 3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예. 이때 V는 버티컬 룩업이라 그래서 참조 영역이 세로로 나열되어 있는 거, 세로. 버티컬이니까, 버티컬 아시잖아요.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는 버티컬 세로, 수직. 그 다음에 H룩업은 허리젠탈 룩업이라 그래서 가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참조 영역이 가로로 나열되어 있다. 가로 세로라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보세요. 지금 86쪽에 직원 아이디, 부서, 성명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아이디가 밑으로 쭉, 부서가 밑으로 쭉, 성명이 위에서 아래로 쭉, 위에서 아래로 나열되어 있잖아요. 세로로 나열되어 있죠. 이런 거를 참조해야 될 때는 VLOOKUP 함수를 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것이 그렇게 안 돼 있고 어떻게 예문을 89쪽 한번 보실래요? 89쪽이요? 교재 89쪽에 14번째 줄 한번 보세요. 14번째 줄. 14번째 줄에 보면 평가 점수 순위가 1, 4, 7이 있고 반배정이 A반, B반, C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를 자세히 보시면 순위가 가로로 나열되어 있죠? 가로로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거를 계산할 때는 H룩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문제를 보시면 89페이지 1번 문제 보시면 평가 점수 순위가 1에서 3등까지는 A반이고 4등에서 6등까지는 B반이고 나머지 7에서 9등까지는 C반으로 계산하라 그랬는데 H룩업 함수를 쓰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도 2번은 금액과 수량을, 그러니까 수량과 품목별 단가를 곱해서 금액이 나오는데 얘도 H룩업 함수를 쓰라고 되어 있죠? 표 2번에서. 그렇죠? VLOOKUP 함수 쓰는 함수는 지금 이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저 뒤에 거라면 제가 한번 볼게요. 슬며시 어딜 보시냐면은 답이 있어서 그렇구나. 여기서는 지금 188페이지 보시면은 2번 문제
188페이지 2번 문제 보시면은 등록번호와 학교 코드표를 이용해서 출신 학교를 표시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MID 함수하고 VLOOKUP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때 VLOOKUP 함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봐야 될 데이터는 분명히 위에서 아래로 세로로 나열되어 있는 데이터를 참조할 거다라는 거죠. 예. 지금 그 예문이 안 나와서 그런데 그다음 192페이지 4번 보세요. 192페이지 4번. 192페이지 4번은 에버레이지와 HLOOKUP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나오는 추세입니다. 꼭 나와요. 꼭 나옵니다. 필기시험에도 나와요. 필기시험 한번 볼게요. 아무 곳에 가서 엑셀 화면에다 아무 데나 놓고요. 는 VLOOKUP 함수를 한번 써보세요. VLOOKUP 함수를 쓰면은 VLOOKUP 함수 안에 lookup value, 테이블 어레이, 컬럼 인덱스 넘버, 레인지 루컵이라고 나와요. 다시 한번 볼게요. 는 VLOOKUP이라고 쓰면 VLOOKUP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때 저 위에 fx라고 있어요. fx 한번 누르시면 이 VLOOKUP 함수에 대한 설명이 쫙 나옵니다. 레인지 루컵은 뭐고, 테이블 어레이는 뭐고, 컬럼 인덱스 넘버는 뭐고, 레인지 루컵은 뭐고 하는 것이 설명이 나와요. 이때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레인지 루컵에 관한 내용이 필기시험에 나와요. 레인지 루컵에 관한 필기시험에 나와요. 우리 책을 한번 보면 86쪽에 VLOOKUP과 HLOOKUP 동일해요. 방법은 lookup value는 찾고자 하는 값이에요. 찾을 값. 우리말로는 찾을 값. 영어로는 lookup value 이렇게 되어 있고요. 셀 범위 테이블 어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열 번호 네 번째가 range lookup. 영어로는 range lookup이고 우리말로는 찾을 방법인데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반드시 정확한 값을 찾아야 될지 정확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걸 찾아야 되는 건지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아까 1등에서 3등까지는 A반, 4등에서 6등까지는 B반 이렇게 지정했었죠. 그럼 1등이어도 되고 2등이어도 되고 3등이어도 되고 A반으로 가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비슷하게 일치하는 것, 즉 근사값을 찾아라 하는 뜻이에요. 근사값을 찾아라 하는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써야 된다고요? 여기 있어요. 여기.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때는 0을 쓰고요. 근사값, 비슷한 값을 찾을 때는 1이라고 쓰래요. 1. 근데 생략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false는 0이고 true는 1이거든요. 우리 책에서는 직원 아이디가 38인 사람을 찾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38. 그러면 39를 찾으면 돼요? 38.5 찾으면 돼요? 만약에 38이 없을 때 직원 아이디가 38이 없으면 38.5 찾으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을 찾아야 되죠. 그 위에 보시면 fx란에 뭐라고 써 있어요? 는 VLOOKUP 괄호 열고 뭐뭐 마지막에 false라고 들어가 있죠. false. 교재 보시면 그렇죠. 그 false가 0이란 뜻이에요. 0. false는 0이고 true는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 반드시 38을 찾아야지 38 없다 그래서 39 찾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것이 VLOOKUP 함수나 HLOOKUP 함수나 동일해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을 때는 뭐라고 쓴다고요? 0. false. 그냥 비슷한 거 찾아도 된다 그러면 뭐? true. 1. 근데 어떨 때 생략이 가능하다고요? 어떨 때 생략이 가능하다고요? true일 때 생략이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비슷하게 일치하는 걸 때는 뒤에 안 써도 되는데 꼭 38을 찾아야 돼. 그때는 꼭 0이라고 써야 돼. false나 0을 써야 돼. 이게 이제 필기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어차피 실기시험은 그냥 컴퓨터에서 하니까 내용이 뜨지 않습니까? 하시면 되고. 또 하나 필기시험에 나오는 것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 랭크 함수 나온다 그랬었는데 랭크 함수. 는 랭크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값, 범위, 그리고 큰 거에서 1등을 찾는 거라면, 뭐 작은 거에서 1등을 찾는 거라면 하는 옵션이 있었어요. 그 옵션도 시험에 나와요. 1 아니면 0인데 옵션은 0 아니면 1을 써요. 근데 지금 H룩업은 0일 때 1일 때 생략했죠. 1일 때 생략했죠. 그 랭크 함수는 0일 때 생략합니다. 0이 뭔데? 큰 값이 1등일 때. 그때는 생략이 가능하고요. H룩업이나 V룩업은 1일 때 생략한 거예요. 1일 때. 서로 달라요. 생략할 수 있는 값이. 그게 이제 필기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걸 찾으세요 라고 할 때는 반드시 정렬되어 있어요. 지금 87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만 하나 마무리 짓고 끝날 텐데요. H룩업이나 V룩업 찾을 때 true 또는 1이라고 쓴다고 했잖아요. 그 1이라고 쓰면 뭐라 그랬죠? 비슷한 걸 찾는 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0을 쓰면 반드시 똑같은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걸 찾을 때는 데이터가 흩어져 있어도 찾아요. 근데 그냥 대충 유사한 걸 찾아야 될 때는 정렬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죠. 1, 3, 5, 7, 8, 9, 10, 15, 20 이렇게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1, 100, 20, 5000, 35 하고 막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 어느 게 비슷한 건지 모르잖아. 그래서 반드시 정렬되어 있다 그러면 비슷한 걸 찾아도 된다 이렇게 감안을 해도 되고, 데이터가 막 섞여 있어 이런 거는 반드시 똑같은 걸 찾아야 되고 하는 거니까 그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